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로봇 관련주 또 AI 관련주들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못지 않았던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1, 2위를 나란히 차지한 것만 봐도 아시겠죠? 그래프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12조 원대였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가파르게 올라와서 현재는 시가총액 33조 원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이게 끌어올린 모멘텀에는 뭐니 해도 유럽의 원자재법이 호재로 작용한 걸 텐데요. 그렇지만 유럽의 CRMA 법안이 발표된 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10%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39만 4,500원에서 에코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급락한 이유,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걸로 봐야 할지 혹은 이제는 새로운 기회로 봐야 할지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EU CRMA 법안 초안 공개, 조정의 신호탄인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인트로 좋은데요. 그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갖고 계신 분도 고민일 거고, 이거 놓쳤나 싶으신 분도 고민일 것 같고, 많은 궁금증을 오늘 또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거국적으로 유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유럽의 CRMA 초안이 공개됐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일이고요. 조정의 신호탄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안 속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초안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을 저희가 좀 좁혀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투자 얘기를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과 오늘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 드릴 게 참 많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초안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CRMA 발표가 계속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한 2, 3일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네. 갑자기 수급이 이제 반도체 라인 다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일단은 CRM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안내드렸듯이 이번 CRMA가 발표가 되었고 이 CRMA는 유럽연합에서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이 EU 가입국끼리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가장 큰 핵심 원자재를 또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이러한 내용, 이러한 이제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께서는 그걸 너무 직접적인 미국처럼 공격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얘기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럽은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가져올 거 서로 가져오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의 내용을 좀 보여줄 정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그렇죠. 정도의 느낌이죠. 견제는 하되 너무 이제 심한 견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 EU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핵심 원자재가 이제 리튬, 히토류,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 EU가 현재 히토류 같은 경우에 98%, 그다음에 리튬이 97%, 마그네슘 93%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거의 중국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유럽이 PTSD가 올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에 이제 많이 진짜.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중국은 또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더하면 더했지 못할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준비를 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네. 핵심 원자재 10% 이상을 EU 영내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략 물자의 40%를 자체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역시나 이제 현재 중국에 쏠려 있는 이 광물 비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가공까지 하면서 자체적인 이제 이 자재 밸류 차이를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이 광물들을 조달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재활용 비율인 것 같아요. 폐배터리요. 그렇죠. 네. 이번 CRMA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이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CRMA에 왜 그렇게 이제 폐배터리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느냐. 일단은 이 유럽이 자체적으로 광산을 개발을 해서 원자재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물 비중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대여하면은 매장량 대부분이 남미, 오세아니아에 이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 그렇게 많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영내에서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배터리 쪽을 계속해서 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재활용 비율을 15% 이상 높이고 그다음에 네. 핵심 원자재 중 제3국에서 들여온 제품이 65%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그게 중국 얘기겠죠. 그렇죠. 중국 네. 얘기겠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도 늘려나가고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러한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다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 목표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폐배터리 쪽에 법안이 이번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캐파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네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뭐 광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땅덩어리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기술력으로 그걸 커버하려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유럽을 갈 수밖에 없군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네.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네요. 네. 아, 사정이.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아마 폐배터리 쪽이 상당히 좀 상용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상용화를 시작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국내 성일하이텍, 네. 그다음에 벨기에 유미코아라고 있어요. 아. 딱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예, 예. 요거 두 개뿐입니다. 나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폐배터리 기술이 이미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렇군요.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중국도 있기는 하지만 예. 중국은 어차피 이제 자국 내에서 활용하고 끝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일하이텍과 이제 이 유럽의 유미코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유럽의 유미코아 처리량이 국내 성일하이텍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럼 기술력적인 측면, 캐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앞서는군요. 네, 그래서 네. 재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대장주로는 역시나 뭐 아무래도 성일하이텍이 성일하이텍. CRMA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납득이 않을까 됩니다. 예,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접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발디스 돈브로브스키 이분은 이제 뭐 하는 네. 이후에 이제 부위원장님입니다. 아, 지팅이 성함이군요. 아, 예. 부위원장님인데 네. 이제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팩트 체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원자재에 대해서 유럽은 소수의 파트너들에 의존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천연가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이 산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다급하게 다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워낙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2차 전지 쪽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아마 유럽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IRA와는 다르게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인 네, 거고 네,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해가지고 배터리 셀 3사가 이제 유럽 시장 점유율이 73%거든요. 거의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이제 점유율 1위를 네.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시장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기도 해요. 유럽 입장에 또 견제도 하겠습니다. 딴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렇죠. 네. 견제를 하는데 사실 또 유럽에서는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슈퍼 하죠. 의리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유럽에서 이번에 CRM의 의도는 어찌됐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자라는 거니까 네네. 아마 이 경쟁사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자국 내 기업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하게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슈퍼 의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술력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키워줘도 되는데요. 매너가 네, 있는데 중국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공장들 보면 일단 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이제 유럽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신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SDI도 헝가리에 이제 1, 2 공장 운영 중이고 그쪽에 많더라고요. 네, 헝가리에 많죠. SK온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제 지금 현재 예측되는 부분은 이 CRMA가 나오더라도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한 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IRA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네. 그러면 유럽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RA가 안 좋게 나온다의 그 안 좋다라는 건 우리나라한테 안 좋다 그 얘기죠. 그렇죠. 아. 우리나라에게 약간의 불리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유럽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은. 당장 CRM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유럽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충분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초안이라도 나오니까 어느 정도 미국하고 유럽을 우리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약간씩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국내 2차 전자 투자의 길은이라고 딱 잡아주셨는데요.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IRA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네. 차별 조항에 담긴 부분이잖아요. 중국을
그거를 버리고 우리한테 와라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야지 미국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조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받는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하러 투자한 합니까? 것 대비 이익성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과 완성차 업계는 굳이 이 IRA가 불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미국의 생산 거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부분이 역시나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더욱더 좀 공고히 다져야겠구나.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서 맞아요, 진짜. 그거를 그냥 예.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끔 키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향이 이제 우리나라가 점유율 쪽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점유율 쪽에서 선두를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G7을 G8으로 늘리자 그리고 그 나라를 한국으로 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들은 자체적인 공급망 개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세계가 하나였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다 각자 살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또 혼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혼자서 살 수 없게끔 반드시 네. 이제 필요하게끔 우리나라가 방향성을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유럽 쪽에 하나 보게 되면 CATL이 지금 계속 이 유럽 쪽의 사업 방향을 좀 넓혀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접근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내수 위주다 보니까 네. 이제 CATL이 조금 더 이제 경쟁성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유럽 쪽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뭐 포드도 그렇고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2조 4,8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독일에 이제 공장을 새롭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은 사실 중국 전기차 시장 다음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국이랑 너무 안 친해가지고. 그렇죠. 진짜 그쪽으로 가네요, 조금씩. 네, 그래서 현대 기아도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게 유럽 점유율 확연하게 뛰어 올렸고 인도 점유율 확연하게 뛰어 올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대안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CRMA는 분명하게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부터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결국에 IRA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미국에 좀 더 투자를 확대할 거냐 아니면 유럽에 투자할 거냐 이런 식의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IRA 잘못 나면 우리 어떡하나? 약간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래, 그래도 유럽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호의적인 부분이 있구나,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좀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일단 아까 에코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급락하고 있죠, 오늘. 에코프로 차트를 통해서 잠깐 이제 보도록 할까요? 네. 에코프로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사실 떨어질 만한 구간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올랐죠. 네, 지금 저점이 이제 최근에 잡혔었던 게 12만 원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무거운 종목이 47만 원까지 가버렸으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2차 전지는 최근에 어찌됐든 시장이 이제 이 반등의 흐름을 어느 정도 주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살짝 이제 꺾였고 네. 다시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일단 SB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수급을 받으니까 네. 2차 전지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저는 선별적인 매매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IRA 발표에 따라서 결국에는 배터리셀 3사가 연속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캐파를 늘려 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뭐 이전에 한번 CIS 종목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삼진 L&D, 뭐 그 다음에 뭐 하나기술,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일전에 이제 2차전지 강세 보일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담아놨다가
수급이 이제 아마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쪽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강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코인테크의 차트인데 네. 이런 강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될 때에는 다시 또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쪽이 살짝 차익 실현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2차 전지가 IRA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일전에 강한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 쪽은 이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수급 들어올 때 그때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놔가지고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는 시도를 하면 되겠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주도주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딱 이렇게 됐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 모멘텀에 따라서 수급이 그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큰 그림에선 그렇죠. 그러고 그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순환이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네. 또 2차 전지 갔다가 다시 네. 또 반도체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갖고 계신 분들도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올 때까지 차분하게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차 전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반도체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리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어제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미세 공정과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승 나오는 것들 보면 일단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다 상승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상승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들 이제 그리고 이제 후공정 이러한 네, 쪽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지금 이쪽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하나마이크론이 대표적인 또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입니다. 네. 그런데 이쪽이 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통 이 메모리 업황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 이쪽이에요. 후공정이요? 네, 왜냐하면 이 후공정 쪽은 이 업황의 가격, 메모리 업황의 가격이 아니라 물량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량이 다시 한번 지금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죠. 물량이 이제 2분기 정도 들어서면서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후공정 쪽이 가장 더 빠르게 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비 쪽들이 순환이 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후공정 쪽이 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예. 저는 그런데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후공정 쪽은 뭐 당장에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은 모아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서 바로 뚫어주기는 저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이 고점이 조금 이제 매물대 부딪힌 상태라서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눌리면은 그냥 모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모아 나가면 이 종목은 위익 구간에 그렇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쉽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게 보시는 거죠. 2분기 때부터 저는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에서 맨날 네, 얘기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건 3분기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2분기에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2분기에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후공정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 네. 후공정 종목들 한번 이제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던 게 SNS텍 같은 네. 이제 EUV 쪽이었죠. 미세공정 쪽이었는데 이러한 쪽들은 이제 아마 저는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눌릴 때 다시 한번 또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느낌.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수급 예. 엄청나게 어제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어제 수급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이제 모아나가야 되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역시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코아시아나 그 다음에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오픈 것들, 엣지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수급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들어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탑픽으로 좀 뽑고 싶고는 코아시아와 그다음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뽑고 싶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모아 나가기보다는 모아 나가면 리스크는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급 등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하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 메모리 업황 정상화에 따라서 이제 차분차분하게 좀 좋아질 종목들,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아마 눌렸다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모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엮인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이 수급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면 또 무난하게 바로 수익 나와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시장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도체가 어제 수급 받았으니까 이제 이쪽 돌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사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로봇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렇구나. 로봇도 지금 수급 좋으니까 더 돌리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돌릴 만큼 돌렸으니까 살짝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 봐야 될 거는 수급이 오늘 언제 강하게 들어왔고 어떤 쪽에 강하게 들어왔느냐, 내일은 어디 쪽이 또 강하게 들어올 거냐, 이것만 보면 종목은 선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 들어왔으니까 반도체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은 알겠어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또 우리 또 투자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전문가의 말씀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